오늘 잡다한 잡테크는 여행 비디오 잘 찍는 법, 재밌게 찍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유럽에 여행을 와 있기 때문에 따로 잡테크 영상을 만들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행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는 여행 영상 잘 만들기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고도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가지고 대충 보고 하는 거라 약간 말이 어색해도 이해해 주세요. 보통은 여행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잖아요. 사진을 찍으려고 필요한 거는 뭐 카메라인데, 카메라도 요즘에 DSLR 같은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렌즈도 많고 갖고 다녀야 될 장비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짐이 많아져서 제대로 사진 찍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럴 바에는 언제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쉽게 꺼내서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더 여행용 촬영 장비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뭐 화질이 카메라보다 떨어지지 않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풀 HD는 물론이고 3840, 2160이라는 해상도를 지원하는 4K까지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에 나온 캠코더보다 훨씬 성능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장점은 편집을 잘 못하는 분들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편집을 해서 여행 이동 중간에 뭐 대중교통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그때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편집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통째로 올릴 때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굳이 내가 캠코더나 디카로 찍었을 때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아서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편집을 하고 그리고 올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찍은 파일 갤러리에 가서 바로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편집 못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촬영 장비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여행용 캠코더로 강력 추천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카메라나 캠코더들은 전원을 위한 배터리를 여러 개 챙겨야 되잖아요. 한 개 가지고는 하루는 당연히 못 가고 그러는데, 스마트폰도 물론 배터리는 빨리 닳죠. 하지만 보조 배터리로 쉽게 충전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시설은 공항이든 숙소든 잘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냥 USB 포트만 있으면 내 휴대폰 케이블 꽂아 충전하면 되니까 전원 공급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일반적인 카메라나 캠코더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여행 다니실 일 있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동영상 찍어보는 걸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테러나 폭발 위험성 때문에 화물칸에는 배터리를 못 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많이 쓰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내에 갖고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많으면 제한을 하기도 해요.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뭐 5개 이렇게 배터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짐을 싸셔야 될 거예요. 특히 캠코더나 디카, 디지털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여분의 배터리 많이 챙기시잖아요. 너무 많으면 비행기에 못 갖고 탈 수도 있고 혹은 화물칸에 못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겁게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장 공간일 거예요. 아마 디카 쓰시는 분들은 메모리 카드는 다 1개 이상, 2개 이상 쓰실 건데,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에는 옮기기가 쉽지 않죠. 내장 메모리에다가만 저장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프로그램들, 앱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용량이 확 줄어들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공간이 많지도 않고, 외장 메모리를 쓰더라도 그 배터리 뚜껑 따고 꽂고 하는 게 불편해서 잘 안 쓰실 텐데, 여행을 가서 많이 찍으면은 당연히 파일도 많고 용량도 크기 때문에 별도의 메모리 카드가 있어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분의 메모리 카드 꼭 챙기시고, 그게 힘드신 분들, 가령 메모리 카드 꽂을 수 없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옮길 수 있는 뭐 컴퓨터라든가 패드 종류를 갖고 가서 선으로 연결해서 파일을 옮겨서 폰을 비워두고 찍어야 많이 찍을 수 있겠죠. 여행 가서 어렵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깝잖아요. 허무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여분의 공간에다가, 별도의 공간에다가 파일을 옮겨놓는 걸 백업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컴퓨터나 외장하드를 갖고 가서 옮기면 좋겠죠. 안전하고.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많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는 몇십 기가 이상의 공간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한번 설정만 해두면 굳이 내가 업로드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든 혹은 3G, 4G 인터넷 연결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내 파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찍었던 사진이나 동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업은 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촬영에 도움을 주는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삼각대가 있겠죠. 손으로 들고 찍으면은 흔들리죠. 오래 찍기도 힘들고, 잘 찍어도 나중에 영상을 보면, 결과물을 보면 흔들려서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삼각대를 쓰면 아주 좋죠.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고, 오랫동안 세워놔도 흔들리지 않고 찍을 수 있고, 대신 삼각대의 단점은 무겁죠. 뭐 가벼운 것도 있긴 하지만 무겁고 들고 다니기 귀찮고, 만약에 배낭 하나만 메고 다니는 여행에서 삼각대를 갖고 다닌다? 그러면 짐의 부피가 꽤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는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슨 포드라고 그래서 접을 수 있는 관절 형태의 다리로 된 삼각대들이 있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얘들은 갖고 다니기도 좋고요. 가볍고, 좋은 건 삼각대와는 다르게 어디에 감아서 쉽게 설치할 수가 있어요. 꼭 평평한 땅이 아니라도 내 기둥에 붙을 수도 있고 난간에 묶어서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긴 해요. 하지만 높이 조절이 안 된다든가 정확한 수평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휴대성은 좋지만 안정적인 촬영 장비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셀카봉을 많이 쓰죠. 예전에 손으로 들고 찍을 때보다 훨씬 멀리서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도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많이 쓰긴 하는데, 불편한 게 있죠. 일단 무거운 카메라가 올라가기 힘들고 그냥 휴대폰 하나 정도만 올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오래 들고 있다 보면 흔들려서 안정적으로 찍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셀카봉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친다든가 이런 박물관이면 저 유물들을 자기도 모르게 툭 건드려서 벌어지는 사고가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 셀카봉 반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셀카봉은 뭐 그냥 사진 찍는 용도지 동영상을 오래 찍는 용도로는 쓸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야외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하늘로 다니면서 자기가 체험하는 것들을 좋은 영상으로 찍고 싶은 욕심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액션캠이죠. 액션캠은 충격으로부터 강하고 별도의 케이스에 넣을 경우 방수 기능도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활동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액션캠을 많이 씁니다. 작지만 아주 유용한 도구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경우 이게 화각이라고 할까? 이게 좀 넓긴 한데, 그래도 이런 미술관 같은데 박물관에 왔을 때 전체 모습을 담고 싶을 때, 혹은 건물 전체를 찍고 싶은데 아무리 멀어져 봤자 전체가 한 번에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용 광각 렌즈를 달아보세요. 지금도 저는 스마트폰에 광각 렌즈를 달고 이걸 찍고 있거든요. 이 렌즈가 없으면 이렇게 가까워져요. 화각이 좁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렌즈를 쓸 경우에는 화각이 넓어져서 평소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보니까 더 시원한 그림을 잡을 수 있겠죠. 여행 다닐 때 유용한 촬영 장비로 드론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 날아다니는 조그만 항공체인데 거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사람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죠. 또 예전에는 헬리콥터나 비행기에서 찍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 드론은 가격도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이하가 있다 보니까 웬만한 캠코더보다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여행하면서 드론을 갖고 가서 멋진 자연을 찍어봤는데요. 좋은 점은 평소에 찍을 수 없는 시선에서 지상과 특정 물체를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나 위험한 점은 하늘에 떠 있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드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 제한,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고도 제한도 있고, 어떤 특정 지역을 지나서는 안 된다라는 범위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뿐만이 아니라 실형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 촬영하다가 사고 그런 범법자가 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짐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기능은 흔들림을 막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막아주지 못하지만 손으로 들고 다닐 때보다는 훨씬 영상의 흔들림을 막아줘서 보는 사람들이 편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와주죠. 보통 들고 찍으면 사람이 걷다 보면 흔들림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빌라이저는 전자적인 장비를 이용해서 흔들림을 보정해 주기 때문에 이제 영화 쪽은 스테디캠이라는 게 있어서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었는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힘든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즘 나오는 짐벌, 스테빌라이저들은 스마트폰을 올릴 수도 있고 디카를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확실히 손으로 들고 걸어 다닐 때보다 훨씬 움직임이 덜한 안정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삼각대가 없이 한 자리에 들고만 있어도 삼각대에 올려놓고 찍은 것처럼 거의 흔들림이 없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뭐 걸어가면서 찍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바깥을 찍을 때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보급될 것 같고요. 저도 이걸 이용해서 여행 중간중간에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